저희 지난번에는 제가 마포에 있는 예. 사무실에 핸드폰 하나 들고 갔었고, 그렇지. 예, 이제는 저희 조명도 생기고, 소파도 있고. 예, 소파도 있고, 카메라도 석 대나 있고, 예, 발전했습니다. 아, 예. 회장님. 예, 축하합니다. 예.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바쁘실 텐데. 예. 원체 우리 그 한국화본 조문수 회장님이 바쁘신데, 예, 특별히 좀 시간을 내주셨고, 또 여기까지 와주셨고,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여기 팔에 그 주사 맞은 게 아니라 뭐래 돼? 피 뽑았지 뭐. 예, 검사하느라고. 예. 1년에 한 2번씩 뽑아요. 예, 그 여기다 밴드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아, 검진 받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혈압이 있으니까, 네. 그 피가 묽어졌는지, 진해졌는지, 또 술 많이 먹었는지, 많이 드시잖아요. 뭐 먹어야지 뭐. 아, 요즘에 안 드시고 계세요?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 몰래? 마누라는 큰일 나지. 아, 사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원체 예. 활동 범위가 되게 넓으시잖아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해외 나가는 건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반대로 회사 안에 쭉 있으면서 또 서울도 잘 안 올라오면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예. 더 좋아졌다 봐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로 건의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정책적인 예, 건의도 정책적인 그렇고. 건의.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분들한테 네.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실제 혼자서 다 한다는 건 말도 안 그렇죠. 되고 예. 새로 특히 제가 하는 게 복합재료인데 복합재료를 하면은 금속에 비해서는 금속은 뭐 몇천 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지만은 복합재료는 뭐 50년,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증명하기라는 게 증명을 해야만 쓰이거든. 네. 그럼 증명을 하려고 하면 혼자서 한다는 게 너무 무리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시기에 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가라는 거는 혼자의 힘이 아니고 여러 업체의 역할 분담, 네. 또 정책 당국에서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죠. 우리 조문수 회장님이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자료도 그렇고, 그렇지. 뭐 도표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되게 부담되는데요, 제가. 지금. 아니야, 예. 그 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번에 사무실을 했다 그랬는데 그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 그게 그렇지. 아마 작년 9월인가 예, 10월인가 그렇지. 아마 딱 그랬을 1년 거예요. 만인데 네. 그때 그 후에 네. 굉장히 쉽게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주식하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외려 우리 내부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닫았던 힘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 잘 정리하신 걸 회장님 본인이 잘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인터뷰하고 편집하신 분이 편집 잘해가지고 그 전 직원한테도 이제 보여주셨을 거고. 아니 보여줬다기보다도 네. 우리 그 올려놓은 거를 소개해 놓으니까 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네. 심지어 예. 제 첫 조카의 아들이 네. 초등학교 처 조카의 아들 손자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손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 그걸 보고 내한테 질문까지 하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뭐라고요? 어떤 한국화본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꼭 비즈니스 구조 이것도 자기가 네. 알고 싶었던 거고, 네. 그 안에 이제 LNG라는 게 뭐 마이너스 163도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교통수단인 UAM은 어떻게 어떤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근데 초등학생이. 요번에 그 개인적인 부탁이 네. 걔를 한번 이름 소개해 준다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돼. 뭔가요? 이름 석자가. 저 부산 동성초등학교 5학년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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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아이네. 그렇지. 야, 우리 시영이가 이렇게 커서 훌륭한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플라잉카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막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근데 요번에 이야기해 줬던 게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도 그게 좀 포함될 건데 네. 무인기 시대라고 하면은 네. 무인기는 사람이 조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통신인데 네.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위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위성이 필요하면 어때요? 위성을 실어 나르는 위성 발사 체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앨런 머스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네네네. 뭐 스페이스 X도 한다. 네. 뭐 위성이 4만 개가 필요하단다. 네. 근데 그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 저궤도. 해가지고 예. 수명이 짧단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커지죠. 커진다. 네.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위성 하나 발사 비용, 위성 우주에 갖다 놓은 비용을 네. 100만 불 받겠다더라. 실어 날라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에 실어 나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스스로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슬슬 막 예.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환경은 무지 좋은 나라지. 네. 왜 좋은 나라냐? 자, 위성을 만든다면은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네. 우주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열 평장 개수도 적어야 돼요. 네. 근데 자, 거기에 대한 재료가 카본 소재를 주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 효성이라든지 네. TAK라든지 여기서 카본 섬유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섬유 자체를. 자, 그거 만들고 있지. 네. 그 다음에 통신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네. 그럼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5G 했지. 있죠. 자, 거기다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네네. 우리나라처럼 무인기를 테스트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 이제 무인기가 한다는 게 에어택시로 대별해서 이야기할 건데 네. 네. 복잡한 데 날아가서 해야 되는데 네. 자, 복잡한 데 날아가서 시험할 수 있는 데가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강도 있고 도심이 밀집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가상 적이 있으면서 네. 해킹에 대해서 안티 해킹 하는 거 네.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도 발달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6위예요. 네네. 이런 게 무척 발달해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그게 다 아까처럼 또 배터리 기술을 대빠뜨렸다. 네. 배터리 세계 1위잖아요. 네.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전 제가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도 세계 강국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뭐 잘못된 이야기지. 잘못될 리가 없지. 네. 큰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그 박시영 양인가요, 군인가요? 군입니다. 박시영 군이 이제 궁금해했던 내용들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주주분들이라든지 예.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산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예.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우선은 예. 그 한국 카본 하면은 일단은 이게 현재 캐시카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NG 보냉제가 이제 가장 큰데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막 수주 공시, 수주 잔액 이런 거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쭉 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는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세계는 너무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급격하게. 예, 깜짝 놀랐던 거는 올 6월 달에 세계 국제 해상기구 IMO에서 IMO. 지금 이제 쓰는 배도 2023년부터 저탄소 규제 대상에 넣는다. 예, 환경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예. 있으니까. 아니 지금 단위 배도 네. 그래놓고 3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 했어요. 신조선뿐만이 아니라 현재 쓰는 배도. 네. 배가 6만 척 있어.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배를 들어보니까 네. 약 한 3만 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0% 절감을 해야 되는데 당장. 기존 뭐 벙커CU 때우면서 가는 그런 배들. 그렇지. 벙커CU 떼면서 가는 배들은 네.
배 속도를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래 되면은 네. 천천히 가면서 뭐 하루에 발생한 양이 적다는 거지. 예. 이게 총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LNG 추진선이 됐든 또 스크류를 뭐 복합 재료를 하면 약간 줄어든대요. 한 2% 3% 정도. 오. 그것뿐만 아니고 로터 셀이라 해가지고 예. 배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도는 건 아니고 네. 기둥처럼 세워가지고 통상 직경 5m의 길이 한 30m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 팬이 달려 있지 않은 풍력 발전기, 그러니까 그렇지. 기둥처럼 요거 진동으로 이제 에너지만 돌리는. 돌고 이렇게 해요. 네, 네. 그 비행기 날개 현상처럼 돈대요. 오. 예, 나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그게 한 7, 8% 정도 줄어든다나? 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가지 해야 되는데, 자, 뭐 이런 말이, 나 기독교 신자도 했지만은,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라는 걸 좀 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LNG 추진선 개조를 중국이 가져갔어. 하다가 망했죠, 거기는. 하다가 망인 건 아니고, 네. 그랬는데 아직까지 대리발이를 못 하고 있어. 뭘 못하고 있다고요? 납품을 못 하고 있어. 아, 딜리버리. 딜리버리. 아, 데리바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새로 나온 햄버거 이름인 줄 알고. 그래서 납품을 못 하고 있다. 납품을 못 하니까. 예. 자, 우리가 LNG 그 운반선도 전 세계 90% 이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네네. LNG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단열이라든지 또 이제 단열뿐만 아니고 화물창 기술이라든지 네네.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특히 요번에 가스공사가 몇 년 전에 시도하다가 네. 약간 잘못돼 가지고 네. 뭐 수리해서 다니고 있었나마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네.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내년이나 내명년도쯤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어떤 뭐 화물창인가요? 아니면은 LNG 벙커링이라고 봐야 되나? 그게 LNG 운반선과 네. LNG 추진선과 그 중간쯤 되는 사이즈. 아, 그래서 한 7.5K 정도 되는 거를 네. 건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조선 3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그죠? 거기서 배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한 300척이에요. 네. 자, 우리 중소조선소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야 돼. 이게 업다운이 있다? 그 업다운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죠, 사이클이 큰 산업이고. 예. 그러나 이 업다운되고 하는 것들이 사이클이 이제 상승 곡선이냐 하강 곡선이냐 네. 그래 봤을 때는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는 상승 기조다. 우리나라 전체 조선업이. 예. 예. 이제 또 거기에다가 요즘 최근에 수소 경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이제 수소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해서도 만들어내고 또 석탄에서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고 한데 그 절대량은 부족합니다.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네. 나라와 쓰일 수 있는 나라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필요량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수송하는 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소 운반선. 그렇지. 네. 네. 그 수소 운반선이라면은 훨씬 더 어렵죠.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 이제 LNG 액화 온도는 마이너스 163도로 하는데 네. 이거는 마이너스 250m잖아요. 아, 수소는. 예. 단순하게 90도가 더 낮다가 아니고 거기에 움직이는 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에도 1차 방벽이 있고 2차 방벽이 있지만은 네.
어쩌면은 수소 같으면은 3차 방벽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우리가 LNG의 마크 3 이쪽에 네. 2차 방벽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을 그냥 꽉 잡고 계시죠.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100% 네, 네.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게 단열재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네. 또 그리고 극한 온도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네. 하루아침에 인정을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 일이죠. 예. 무지 오래 걸려요. 그렇죠. 진짜 수소 운반선을 뭐 건조하고 뭐 이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요. 작년에 그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네. 수소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그래서 호주에서 우리나라 가져오는 걸로 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러니까 가져왔죠. 일본의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예. 호주에서 일본까지 수소를 운반하는 배를 한번 했어요. 네. 그거는 사이즈가 좀 조그만한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 이 단열재로서 가장 좋은 게 공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공기요? 예, 단열재가. 네. 예. 그런데 우리 그 보온병 있잖아요. 네, 네. 보온병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공기층이 이렇게 들어가도. 그래서 네. 진공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이즈를 진공으로 해가지고 하기에 네. 금속으로 하기에 그 크기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일본의 요번에 그 보온병 기술로 한 거는 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소형선이니까 가능했지. 대형선은 그러니까 대형화 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 R&D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뭐였죠? 말씀하신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2차 방벽 거기에 그 말씀하셨던 그 소재도 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까먹었는데 가스가 예. 이제 메탄 가스 아니에요? LNG라는 내추럴 가스 하면은 CH4단 말이에요. CH4. CH4니까 입도 굉장히 가늘어요. 네. 그걸 막아주는 건 금속밖에 안 돼요. 금속 막으로 쓰니까 그 화물창을 보면 1차 방벽은 콜게이션에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 금속으로 돼서 이렇게. 이게 수축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2차 방벽은 단열 사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네. 그런데 이제 금속으로 해야 되는데 네. 금속은 열에 따라 수축 팽창이 심한데 네. 그 수축 팽창을 막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양쪽 가에다가 수축 팽창에 강한 복합 재료를 놓고 그 안에다가 금속 막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없이 네. 콜게이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마이너스 163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영상 한 40도 적도를 통과할 때 뭐 심지어 80도까지도 올라간다던데 네. 이걸 반복해서 될 때 이게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재 이름이 뭐였죠? 그 약간 아르미드 소재 같았. 그 2차 가스 방벽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세컨더리 베리어 그 리지드 세컨더리 베리어 RSB라고 네. 플렉시블 타입은 FSB 그게 판넬과 판넬을 연결하는 거. 네. 그래서 RSB는 저희가 세계 100% 독점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게 FSB는 약 절반 정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훨씬 더 수소에 되면은 더 가혹한 조건이 돼야 된다. 더 가혹. 그건 당연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없을 거고. 뭐 세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발표된 건 없고 네. 저희들은 꾸준하게 스타디는 하고 있죠. 수소 운송, 수송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복합 소재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꺼워지니까 네. 봐보세요. 이게 하나짜리로 못 만드니까 판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존의 그 단열재 판은 이만큼 뭐 한 400mm라고 했을 때 네. 수소가 되면은 그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두께가 네. 온도가 더 낮으니까 네. 그러면은
판넬과 판넬이 움직이는 힘이 네. 더 커지겠네요. 거리가 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찢어지는 힘 이런 게 강해야지.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 있어.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해주는 쪽을 해줘야 안 되겠나. 큰 예. 그림을 이제 그리고 계시고 한 몇 년 전만 들어 사실 그 LNG 운반선이 그렇게 많이 쓰이겠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주를 하고 예. 있고 LNG 추진, LNG를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이제 배들도 하나 둘씩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고 나아가서 수소를 이제 운반하는 그 시대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LNG 추진선을 했죠. 네. 이제 왜 LNG 추진선 먼저 시작됐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미국 내부에 있는 데서는 그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오염을 못하게 수질 오염. 하느라고 네. 수질 오염을 제로로 해라 했어. 그래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전기나 네. LNG는 가벼우니까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네. 수질 오염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미시시피 강에다가 쓰이는 LNG 추진선을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화물창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예. LNG 추진선이라면은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연료 탱크 그렇다고 봐야지. 운행을 하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자동차는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CNG라고 해가지고 네. 컴프레션 내추럴 가스를 사용하고 압축한 압축 예. 한 170kg로 네. 이게 이제 이야기 잠깐 옆으로 샜다가 갈게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요즘 수소 자동차잖아요. 네. 그죠? 그럼 CHG야. 네. 그럼 그건 700kg 압이에요. 그러니까 압이 약 한 4배 정도 더 높죠. 그죠? 더 작은 차에 많이 일단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압축을 해야 그 되니까. 수소를 압축하려면. 네네. 그런데 이제, LHG가 하나 있죠. LHG라는 거 아까 전에 리퀴드 하이드로젠 가스 해가지고 액화수소. 액화. 그런 거는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많은 거. 네. 선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수소 추진 운반선. 이런 데 쓰면 좋겠죠. 특히 이제, 여객선 같으면은 네. 타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야 뭐랄까 되니까. 좀 더 환경적인 면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LNG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만은 수소 같으면 발생을 제로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데부터 먼저 LHG 추진선이 되겠죠. 그거는 CHG가 아니고 이제 그 배를 그 CHG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고압통을 싣고 다니는 셈이 되니까 엄청나게 큰. 그렇지 거부감이 있죠. 네. 예. 그런 건 아마 LHG가 될 것이고 자동차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압축을 해야 되는 거고. 압축을 해서 CHG가 될 것이고 그럼 네. 미래의 교통수단인 에어택시는 뭐로 갈 것인가? 그 얼마 전에 그 뭐지 보도자료 하나 내셨더라고요. 수소 카곤 드론. 수소 연료전지 기반 네. 200kg 카고 드론. 그러니까 수소를 연료로 쓰는 드론인데 그렇죠. 그것도 카고 드론이라 하면은 화물. 엄청난 화물 아니 이제 200kg니까 200kg. 아직 그렇게 막 대형 초대형은 아니고.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예. 200kg면은 이제 화물 중량이 화물 200kg. 중량이 200kg. 네. 예. 그거는 이제 광주시하고 LIG가 네. LIG 넥스원이 그 LIG 넥스원이 주관해서 하고 네. 전체 시스템을 하고 저희 한국 카본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체, 그 동체, 동체 소재. 예, 그 재료들. 아니 재료. 뭐 소재뿐만 아니고 예. 소재도 해야 되고 네. 부품도 해야 되고 기체 조립도 해야 되고 기체 조립까지요? 당연하지. 그 요번에 조립하는 영역은 제 영역인가 하는데 예. 뭐 조그만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그
뭐 여러 대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거고 저희들 조립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게 규모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싫어할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책 위반자가 또 무슨 말씀해 주시려고 또? 이제 R&D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수소 전지 기반이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은 네. 그것까지 연구 과제로 해가지고 쭉 다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커져버리 기간이 길어나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시간 정도 날아가는 정도로 네. 세팅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에 쓰는 거를 네. 갖다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용 스택. 그렇지. 예, 그 엔진 같은 거.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용으로 하면은 예. 훨씬 더 길이가 길어 멀리 갈 수 있는. 장거리도 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5월에 이제 그 관련된 개발 사업 뛰어드신다고 이제 예. 보도자료 내셨는데 5년간 443억 원 투입되는 프로젝트라고 하셨고. 근데 저희들 포션은 뭐 그 안에서 한 80억.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개발 그렇죠. 정도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드론 산업진흥협회장도 맡아보는데 네. 그걸 매달 그 공부하는 걸 해요. 그 스터디 모임. 예, 스터디 모임 매달 하는데 네. 그때 작년에 저 촬영 갔었을 때 그 드론 산업협회 예. 스터디 모임 있다고 저 빨리 찍고 가야 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예. 다음에도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내용이 실하고. 예, 거기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무인기가 드론이나 무인기잖아요. 네. 무인기하고 유인기하고 어느 게 더 안전도를 올려야 되냐. 무인 드론과 유인 드론. 아니, 요 뭐 유인 드론이 아니고 비행기일 때 네. 무인 조종 비행기하고 예.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느냐. 뭐 둘 다 안전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조종사로 있다면은 예. 위급 시에 사람이 핸들링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무인기에서는 그걸 못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실제로 무인 비행기에서의 안전도는 실제 유인 비행기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비행기 소재가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저는 현대자동차가 작년 CES에서 라스베가스 CES에서 발표했을 때 굉장히 다급함을 느꼈어요. 그 UAM 발표했을 때요. 예. 에어택시 발표했을 네.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비행기 구조재로서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제 쪽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 외산 재료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생각. 예. 그렇다면은 특히나 우리 쪽에서는 탄소 섬유라고 해서 한다는 게 수지를 묻혀놓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수명이란 게 있어요. 네. 한 6개월밖에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면 냉동으로 해야 되고. 어떤 수명이요? 이게 뭔가 하면 수지라는 거는 예. 차츰차츰 굳어져요. 네. 열을 주면 순식간에 굳고. 네. 지금 만드는 방식이 열을 줘서 굳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동으로 해놔도 차츰차츰 서서히 굳기 시작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돼. 어떤 뭐 보관이나 제조하는 기관에서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보관 기간이. 네. 그러니까 이걸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료를 한 달 동안 가져와 가지고 보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외산 재료를 들여온다면 힘들지 그러면은. 네. 그게 일반 컨테이너도 아니고 냉동 컨테이너 써야 되고. 물론 고가의 재료니까 수송비가 적다 손 치더라도 그게 나타나는 로스라든지
로스가 나타나는 거는 뭐 이게 정확하게 몇 메다 쓰인다고 있으면 여분이 있어야 되잖아. 네. 하면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분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못 쓰는 게 돼버리잖아. 그 동체를 만드는 그 재료를 그냥 운송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쉬운 일이 아니죠.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번에 제가 그까지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에어택시, UAM의 동체.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인기에 먼저 써야 돼. 유인기에 먼저 써야 된다. 그 정도가 돼야 돼. 요번에 200km 카고 드론에 쓰는 거는 네. 국제규격에 맞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국제규격에 맞는 레벨로 해서 저희들은 해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인기에 대해서 많이 써왔습니다. 네. 맞다.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뭐 군사용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용 드론 같은 거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IA사하고 네. IAI. IAI 네. 그 회사하고 합작사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2018년에. 무인기 하는 게 예. 2018년. 그 목적이 어디 있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그게 꿈이거든. 무인기가 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복합체의 꽃이라고의 최정점이 있는 이것까지 가지느냐. 우리가 스포츠 용품으로 낚시대 시장에서 우리나라 석권했지만은 그 뒤에는 거의 한 중국이 뺏겨버렸지. 40년 전인가요? 그렇죠. 뭐, 낚싯대하고 40년 뭐 저희 어르신 대단하죠. 뭐 예. 예,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자세히 해드리고 아주 예. 재밌습니다. 네. 그 요번에 걸프스트림 G280이라는 꼬리 날개를 수주했죠. 드디어. 예. 그 작년에 주식초등학교 할 때 그 일부러 걸프스트림 비행기를 이제 모형을 예, 앞에다 예, 놓고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제. 했었는데 그때 예. 이제 그거를 하시겠다 예, 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예.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 보면 그렇죠. 나오는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에 뭐 롤스로이스, 예,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지 뭐 그렇지. 대기업 회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가용 비행기 예. 거기에 꼬리 날개 구조물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예, 예. 이제 공시를 드디어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네. 그것보다 사실은 진짜 큰 의미는 감사합니다만은 네. 진짜 큰 의미는 거기에 들어간 소재를 국산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첫 발일 뿐이고 그렇지. 진짜 자, 2019년도에 네. 한국항공 우주 주식회사 네. 카이가 네. 메인윙을 먼저 수주했죠. 6천억 정도. 메인 윙 날개, 큰 날개. 예, 주날개.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동체를 수주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꼬리날개 수주했잖아요. 네. 거기에 금속, 주날개나 동체는 금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복합재료도 조금 있어요. 탄소가 쓰이는 거. 네. 꼬리날개 쓰이는 거 그쪽이 그대로 쓰여요. 어, 아주 재밌지. 그러면은 그 말인 즉슨 동체나 주 날개도 할 수 있다. 아니, 소재가 쓰인다는 거지. 예, 우리가 예. 카이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체나 그 주 날개를 만드는 회사에 우리도 납품할 수 있게 그렇지. 된다. 그게 실제의 제가 목표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재를 국산화하면은 코스트 경쟁력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품 경쟁력을 또 갖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에어택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국산 그 항공기를 전에까지는 넘어서 계속. 그 전에까지 쓸 수가 없었댔는데.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꼬리 날개는 그럼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어디에다 뭐 카이 같은 데다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 날개 구조물을 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부품 단계로 만들어서 네. 이제 조립하는 IA사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비행기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야무진 꿈을 꿔본다면은 네.
뭐 IA사로부터 우리나라가 라이선스 해가지고 네. 뭐 G80 비행기 꿈꿔봐도 안 되겠나? 아, 아니 뭐 이거는 뭐 김칫국 전도가 아니고 네. 뭐 너무 빠른 이야기고 그렇게 그 만들어요. 이스라엘 예. IAI랑은 뭐 3년 전에 이제 합작 회사도 만드셨고 예, 예, 계속 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실 그렇습니다. 테고요. 예. 그런데 그 결과물로 네. 조금 전에 G80 꼬리 날개 수주하게 된 거죠. 음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고 있습니다. 그게 G280, 예, 예, G280이라는 예. 그 항공기 명칭이고. 예, 예.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소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재? 소재를 저희들 자체에서 본래 한국 카본이 네. 카본 프리프렉을 만드는 게 주업이에요. 그렇죠. 그게 낚싯대 재료나 네. 골프 재료나 자전거 재료나 비행기 재료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 프리프레그라는 게 섬유 같은 걸로 이런 이제 말랑말랑한 그렇지. 이런 뭐라 해야 되는가 원단 같은 거라 해야 될까? 그렇지. 뭐 이렇게 원단에다가 만들어서 수지 묻혀놓은 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딱딱해지는 철보다도 더 강해진 예, 이제 예, 카본이 그렇지. 돼버리는. 이제 그걸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항공용을 드디어 하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무인 비행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것도 엄청 가볍고 그렇죠. 엄청 강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꿈을 꿔야죠. 예. 왜? 비행기는 예. 베스트셀러를 해봤자 불과 몇백 대, 1000대 미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대 미만을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방식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금형이 있다면 한 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가. 그런데 에어택시는 그야말로 택시예요. 네. 자동차와 비행기 사이쯤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는 베스트셀러가 막 500대 정도인데 네. 연산. 예. 자동차는 통상 10만 대에서 30만 대. 네. 자, 그럼 에어택시는 그 중간이다 했잖아요. 그럼 몇 대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몇천 대에서 몇만 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자, 그걸 지금 현재처럼 부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몇 시간 또는 하루가 걸린다면은 네.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느냐라는 거를 스타디해야 돼요. 재료도 그게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단가도 낮아지고 빨리 대중화가 당연하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스타디해 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네. 그 G80에다가는 디자인을 받아오고 그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적용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돌아서 들어가면은 네. 그 200 수소 연료전지 기반 200km 카고 도로에다가는 예. 그런 방식으로 만든 부품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빨리 만들 수 있느냐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체 소재 가지고. 그렇죠. 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사업이고 그 국제 과제기는 한데. 이제 했다는 게 이제 그 비행기에다 적용한 게 아니고 네. 다른 내부적으로. 다른 물건에다가 그 방식을 적용해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마 한 10월이나 11월쯤 돼 발표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이 정도 힌트는 드릴게. 이제 그 요즘 가장 문제되는 그 EV카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뭐가 문제돼 있죠? 뭐 충전 시설 부족 문제라든지 뭐 주행 거리라든지. 네. 그건 다 해결했고. 예. 아, 해결이 됐나요? 뭐 그거는 돈 좀 들이면 되는 어떤 거고. 문제? 뭐 안전성? 그렇지. 예. 화재. 그렇지. 예. 예.
이제 금속으로 쓰게 되면은 네. 무지 좋은데 네. 금속은 전달 개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금속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그 배터리 셀을 만들 때에 그렇지, 배터리 케이스 같은 예, 거 예. 예. 그런 것들을 대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시간이 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또 생산량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그렇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뭐 파우치 형태니 각 형태니 원통형 형태니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배터리 케이스 무지 큰 거. 아예 그 플랫폼 자체에 들어가는 그 큰 형태의 큰 형태.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낮은 온도에서 하면 더 좋을 거고 네. 빨리 하면 더 좋을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더 좋을 거고 그러나 그걸 모두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좀 한계성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계 모 회사하고 네.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이게 뭐 셀 투 팩이라고 해서 이제 셀을 이제 팩으로 만드는데 팩으로 만든 다음에 자동차 이제 실장을 하고 밑에 쭉 깔 때 거기다 한 번 더 카본 소재로 기존에 금속에 되어 있는 거를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안전성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뭐 그렇다 봐야 되겠죠. 뭐 무게도 좀 가벼워질 테고. 그리고 불 나는데도 안전해야 되고 열 전달 개수도 뭐 둔감하란 말을 표현하더라고. 둔감화. 그렇죠. 예. 열 전달이 이제 둔감해지니까 금속보다 그게 전방 산업 그 업체들에서 어떤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대체제로서?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막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가진 않던데 외래 중국에서 먼저 가네요. 중국의 어떤 전기차 업체들이. 그렇지. 그래요? 그거는 근데 전기차 그 완성차 업체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래야 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예, 특히나. 그건 저도 새로 듣는 이야기네. 그것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회장님이 약간 힌트 주신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죠? 나가도 되나? 예, 근처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다 비슷한 방향이기는 다 해요. 다 같은 거야, 사실은. LNG 보냉제, 그게 이제 수소 운반,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위성 쪽 잠깐 이야기해 주셨다가 지금 좀 걸프 스트림 같은 항공기 이야기 했다가 카고 드론 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가 날아다녔다, 그지? 예. 지금 거의 육해공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다닌다. 그 잠깐 우주도 아까 갔었고. 그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까는 그 UAM이 되면 드론 택시가 되면 훨씬 더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이 어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익이 좀 남는 산업이 될까? 규모의 경제가 될까? 그렇죠. 그때까지 가려면 엄청난 또 투자가 투자와 필요할 테고.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단계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는 먼 데다가 목표를 두고 목표는 멀리 딱 찍어놓고 두고. 네. 가면서 돈을 못 벌면은 네. 못 하죠. 까먹기만 하면 안 되니까 까먹기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줘야 되고 네. 우리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까먹기만 하면은 연구를 하는데 힘이 안 힘드니까.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 가면서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싹 다 해버리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또 미래를 준비하셔야 그래서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배분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경영자의 역량이고 몫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종업원에 대한 책임 네.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이 주주 가치가 가장 높지만 네. 그러나 종업원 가치도 그에 못지않고 또 사회적 가치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한국카본이 저기 노조랑의 저기서 조금 고생도 하신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아니 무지 좋았어. 아, 그래요? 응. 그 얘기 좀 하고 갈까? 네. 너무 좋았어. 아, 그래요? 이제 조금 힘드신 일이 있다고. 아니 재작년에 네. 창업 이래로 네. 스트라이크라는 걸 3주 쫙 했지. 재작년에 파업을. 파업에. 네네네. 3주. 3주간. 네네네. 근데 이걸 고생했다는 걸 너무 좋았다고 표현한다는 게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봐서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의미실지. 그때 이제 그 생산에 약간씩 털거덕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고객들한테 공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 중에. 파업 와중에도.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네. 또 이제 그 말 뒤에 이제 어째서 좋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네. 건데, 우리 이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2명을 빼고 다 현장에 투입됐어요. 네네.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도 한 40여 명 되는데, 한두 명 빼고 다 투입됐어요. 네. 또 연구직도 한 3, 40명 되는데, 현장에 한두 명 빼고 다 투입됐어요. 근데 왜 좋았느냐? 네. 물론 파업에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파업에 참여한 분도 있고 파업에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과연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불만이 많으냐, 똑바로 안 해주느냐, 또 생산에 있는 사람은 왜 영업이 그 생산하기 불편하게 이것저것 막 집어넣느냐,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에 어려움을 몰랐고 또 관리직의 어려움을 몰랐고 서로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그랬는데 그게 공감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주 끝나고 서울 사무소 여직원이 서울로 올라갈 때 현장의 아줌마가 서로 안고 헤어지기 섭섭해서 눈물도 글썽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난. 우리가 이 노조, 예. 노사관계, 예. 이게 왜 스트라이크가 있나? 첨예하면서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또 이해관계가 좀 엇갈릴 때가 또 있고. 소통 부족이라고 해야 돼. 소통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뭐 그러나 인간이라면 똑같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 정해진 룰이 있고 네. 또 소통을 해서 거기서 자기를 약간 억제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양보도 하고 타협도 그러니까 하고. 그게 이해라는 게 소통과 이해. 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 뒤로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은 독점적 위치에서 네. 판매하던 것들이 공급에 대한 불안을 느껴가지고 시장이 중국으로 흘러가가지고 2년 만에 찾아왔어요. 2년 만에. 무채고리더라. 근래에 다시. 그것도 다 찾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애석함을 그런 것도 또 느낀 거야.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회사가 곤란해지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로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공감대를 이룬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크를 해서 네. 손실난 금액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었다고 봐야 돼요. 회사와 전 직원들이. 그렇지. 그 뒤로 이제 우리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데 네. 이제 안쪽 일을 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이 R&D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재무나 뭐 이런 거 쭉 하면서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안쪽 일 하시는 분이 댁에서도 뭐 더 회장님보다 높은 지위에 훨씬 계시고. 높지. 사모님. 예. 그런데 예. 이제 스트라이크 동안에 네. 스트라이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었어. 예. 재작년 그래서- 여름. 예, 네. 재작년 한참 더운 여름이었는데 바깥에 텐트 치놓고 거기서 농성을 하는데 예. 여기서 혹시나 예. 쓰러질까 봐서 염려를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뭐 얼음물 나오는 것도 제공해주고 가고 땅바닥에서 밥 먹는데 거기서 먹지 말고 전시실을 시원하게 개방해놨으니까 거기서 먹고 그리고 농성한다고 어지러 놓은 것도 다 치워라 해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참 말이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축제는 아닌데 그지? 어차피 근데 사실 그래도 한 식구니까. 그럼. 그렇죠? 식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현장에 동료 안 하게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거기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일 어려운 부서에 가서 100일 작전이라는 걸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서에 가서. 적자 내고 그 부서가 힘든 데 가서 네, 네, 네. 100일 작전이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경영진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시설, 안전, 네. 총무, 예. 뭐 영업까지 예. 총망라해서 그 안에 청소도 같이 하고 또 생산도 같이 투입돼 가지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예요. 아, 현장을 보고 그렇지. 느껴라. 예. 서로 느낀 거예요. 서로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스트라이커 기간 중에 배운 학습이었던 거예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 입이 이만큼 나왔을 수도 있을 아니지, 텐데. 더 좋았지. 근데 이제 느끼고 나면 이제 아니 봉급 더 받았으니까. 아 그런 반전이 있나요? 어쨌든 그러나 고생이지.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한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 구석에 네. 있어야 되고 또 그 생소한 안 해봤던 거. 생소한 데서 예. 해봐야 되고. 어려운 일도 예.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적자 부서가 흑자 부서 됐다. 아 뭔가 부족했던 면을 이제 풀어내면서. 그렇지. 이제 영업에서 단납기, 네. 소량 예. 이런 것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럼 생산은 영업에다가 이런 걸 어떻게 서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서로 수기하고 해결하고 거기서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경영진에서 해주고 뭐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 작업복 같은 거 천편일률적으로 주잖아. 네. 근데 사무직은 그 작업복 하나 갖고 3년도 입을 수 있잖아. 네, 네, 네. 근데 현장직은 아, 중에서도 뭐 기름 만지고 이런 데는 네. 하나 갖고 안 되잖아. 네, 네, 네. 그런데 회사의 룰이라는 거는 룰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불만으로 쌓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그거 네 말 맞네. 그러니까 당장 이건 이렇게 고치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무실로 와가지고 데스크탑에서 처리를 하려니까 메모해가지고 와서 하니까 일의 효율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트북으로 바꿔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그렇지. 된 거네요. 저는 이제 내 핸드폰 좀 가져봐. 내 재밌는 거 보여줄게. 예, 뭐 또 보여주시려고. 이제는 완전 축제야, 그게. 이게, 자, 보면은, 우리 이제 가족들 단체 방인데, 이게 봐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꽃다발도 줘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거 봐봐요. 아까 처음에 화면에 틀어놓고, 네네네. 집사람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네, 네, 네. 이런, 서로 강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특히나, 노조 대의원들이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하게 하고. 아, 이제 점점 이게 또 발달해가지고. 이거 저 회장님이 시키신 거 아니고요? 나는 이게 손 댔다가 나 죽지. 봐봐. 그래가지고 소통과 화합의 세계 1위로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그래 이거 잡아 당겨가지고 박 터트리는 이런 것도 하면서. 거기 가셨던 거예요? 나 가면 안 돼. 아 왜요? 분위기 깨잖아. 아 그래요?
그러고 왜 축제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야, 이럴 때 재밌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각자가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여름이 더우니까 뭐라노 아이스크림도 사다가 먹고 그리고 뭐 대주스도 사다가 먹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사장 권한으로 막 풀기도 하고 부수장 권한으로도 하는 거야. 그 재밌게 하는 거야. 그 팀 발표하고 이렇게 발전했다니까. 예. 진짜 전화해보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사무직은 할 게 없으니까 네. 어떻게 돼? 뭐 다른 또 그러니까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아니 집 앞에 집 앞이 깨끗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저 우리 회사 들어오는 길에 있는 풀하고 이런 거 몽땅 다 뽑고 예. 그 페인트 칠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재밌어. 훨씬 더 좋아졌네요. 근데 에피소드 재미난 거 해줄게. 네. 아까 전에 스트라이크가 예. 좋았다라고 했잖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네. 요번에 화재가 참 좋았다. 화재요? 얼마 전에 가볍게 화재가 났는데 옥상에서 어디죠? 밀양 공장에 밀양 공장에서? 뭐 피해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불난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길래. 예. 아니 근데 무척 좋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녁 때 집에 있는데 한 8시 좀 넘었나 회사 불났다고 연락이 왔어. 등골이 오싹해. 그래서 예. 부랴부랴 쫓아갔지. 네. 그 거의 진화됐다고 하더라고. 그때 밀양에 계실 때. 예. 서울이 아니라 그래서 밀양 이제 수도에 계실 때. 불이 다시 또 잘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밤이잖아. 네. 8시 반인가 9시쯤 됐는데 네네네. 노조 대의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 제일 먼저 뛰어나오신. 그렇지. 노조 대의원이라 하면은 네. 회사의 근무 경력 조금 길어. 예.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 그 친구들이 옥상에서 그 불이 났는데 네. 그게 3층 건물이었단 말이야. 네. 그 옥상이가 4층까지 네. 소화기를 들고 뛰고 네. 물도 들고 뛰고 애들이 그랬던 거야. 우리 이게 단체 해박 중이었어. 아, 그 기간이.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네. 노조 지회장이 네. 하고 그 사장하고 최종 단판을 짓는 자리였는데 네. 이제 거의 압축해 놓고 약간 미세 조정할 거 있잖아, 그지? 거기서 사장이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그냥 지회장이 이야기한 걸 들어줘 버렸어. 사장님이 회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 아닌가요? 맞아. 아니 들어줬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차이가 그래 큰 건 아니었지. 네. 미세 조정이었어요. 예, 미세 조정이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것도 이쪽에서 약간 더 내놔라 그러고 이쪽에서 약간 깎자 살짝 그러고. 네. 약간 깎자 뭐 이렇게 하잖아 네, 통상. 네. 근데 들어줘 버렸단 말이야. 왜? 불날 때 하는 거 보고. 제일 생각을- 먼저 뛰어가신 분들. 그렇죠. 고맙더래. 고마움이 표현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 회사니까. 그럼. 그렇죠. 또 이제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렇지. 예,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공동체라는 거를. 그러면서도 요번에 또 대의원이 이제 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보온에다가 사업장을 확장해 놓으니까 충북 보은에. 예. 예. 이게 일감이 줄어들어 자기 직장이 없어지지 않느냐. 아, 또 베트남이 있어가지고 없어지지 않느냐. 네. 이런 직장에 대한 염려를 하길래 제하고 제 사장하고 집에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경기에 따라서 네. 사람이 필요치 않을 때도 있고 음.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일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사장이나 저는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몇백 명 중에서 한 명 자른다 하면은 네. 0.몇 % 지나지 않겠지만 네네네. 그러나 그 개인으로 보면은 그 가정이 그렇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 제가 제 또래가 되면 퇴직을 하고 이제 촉탁으로 일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퇴직을 하시고 정년퇴직하고 예. 우리가 이제 촉탁 사원으로 촉탁 사원으로 네. 하죠. 저는 촉탁으로 근무해라 그럽니다. 어, 그러면서 고참이었으니까 네. 제발 큰 소리 치지 말고 젊은 아들한테 네. 싫어하더라. 너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예. 현실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라. 막 소주 한잔 하면서 네 그럽니다. 뭐 제 또래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또 회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희들부터 집에 가야지. 젊은 아들 보고 들어 집에 가게 못하지 않느냐. 이미 정년을 넘기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예. 서로 그런 약속을 하고 더 다짐을 하면서 해보는 게 우리가 경남 밀양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엮개가 있는 셈이죠. 지역사회. 그렇지. 거의 그러니까 경남 밀양은 한국 화분이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잘못하면 혼나 그럼. 막 그런 점이 있지만 또 그런 건 좋은 점이고 네. 또 단점으로는 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힘들다 이런 게 있죠. 또 지방에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보는데, 상당히 이 흐름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제가 작년에 철도 차량 8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예. 자율공시를 했어요.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수주를 170억 이상을 했어요. 그만큼 늘어났나요? 예. 그러니까 전동차 내장재. 예, 그렇습니다. 불연. 예. 불 붙지 않는 내장재. 예.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중국의 제품도 수준이 약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에 비해서 가격이 비교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안 된다. 예. 뭐 비교가 안 된다. 좀이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게, 한편으로 글로벌화 해 나가야 된다. 그때 이제 베트남 공장을 베트남. 통해서 제조하시고 원가 낮추시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다 만들기엔 기술력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술 또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네.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양산은 그쪽에서 하고 네. 그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은 여기서 최종 마무리 또는 AS 이걸 해줘야만이 원가 경쟁력도 좋고 품질도 원가 보장되고. 경쟁도 나고 품질도 보정이 되고 네. 해나가는. 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탄자니아 음, 얘도 이제 그런 했고 내장재를 공급한다고 공시를 하셨는데 저는 그 공시 보고 느낀 게 그게 최근 매출액 대비 0. 몇 %? 그러니까 미미한 금액이긴 한데 그렇지. 이거를 공시하신 건 분명히 회장님이 뭔가 시그널이나 뭘 좀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의미를 좀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전 세계 철도 시장의 점유율이 몇 %냐? 글쎄요. 2%가 안 돼. 중국이 가장 커요. 시장도 크고 자체 그렇죠. 시장이. 예. 거기는. 뭐 미국은 철도가 그렇게 발달 안 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크진 않고 한 10여 %, 네. 중국이 중국이 한 30% 가까이, 그리고 일본이 한 10%, 유럽이 한 30% 돼요. 특히나 유럽은 지하철을 처음 한 영국이 있고 또 프랑스도 있습니다. 네. 이제 EU가 다시 브렉시트로 해가지고 영국이 떨어져 나갔지만은 네. 유럽 통합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럽 통합에 된 규격이 아까 조금 전에 영국 규격, 프랑스 규격을 얘기했죠. 네. 세계 어떻게 보면 규격이 양대 산맥이에요. 철도에 대해서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럽 규격이라고 하나 만들어졌어. 네. 그거를 저희들이 소재로 해서
그 규격을 승인을 득했죠. 인정을 네, 득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 가야지. 어떻게? 라는 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내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글로벌 레퍼런스 이제 쌓아 나가시는. 그렇지. 그것도 저기 그냥 주주분들이 아니라 고객사 보라고 공시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종업원들 봐라고. 우리 종업원이 해피하면은 네, 네. 주주는 당연히 해피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고객도 해피하고. 그래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털거덕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주 잠시 중단해라. 예. 충실하게 대리발휘하고 품질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보였을 때 네. 다음 수주 활동을 해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이 아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했는데 로컬리제이션이 네.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할 거니까 로컬리제이션과 글로벌화는 다른 말인데 네, 완전 이거를 반대네. 같은 말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같은 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척 많이 해왔죠. 뭐 현지 진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텐데. 벌써 답을 내주네.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또 이제 철도 내장재 쪽도 그렇죠. 뻗어나가는 자, 방향으로. 철도 내장재와 항공기 내장재 같아. 약간은 그거 다르지만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난연재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또 똑같아, 가볍고. 똑같아. 예. 만드는 방법도. 항공기가 장비가 나갈까? 항공기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장 거의 비슷해요. 그 보잉 인증 받는 데만도 몇 년 걸리셨잖아요. 몇 년 걸렸지. 네. 네. 몇 년 걸렸죠. 네.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철도 유럽 규격을 쉽게 듣겠죠. 아시아 최초야 사실은. 야, 우리가 보잉 항공기에도 들어가는 회사인데 철도에 그거 못 넣겠냐 이런 식으로. 아니 거기도 인증 절차가 다 있죠. 네. 그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 데다가 이걸 설정을 해놓은 거고 네. 그러면서 가는 게 차곡차곡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지금 주주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면서 수익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가겠는가 이런 걸 해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철도 내장재 시장이 한 500억으로 추정해요. 국내만요? 예. 예. 그때 그 뭐 다원시스 것도 뭐 하시고 하는 포함해서 거. 그런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세계 시장에 한 두 자리 %를 희망하지. 10% 정도를 몇 년 이내에 할 것인가. 대부분 그럼 철도 내장재 시장은 어느 나라 어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봄바르디아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고 일본에는 아까 뭐 가와사키, 히다치,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데들이 있죠. 그 시장 미국도 미국도 이제 점유율은 꽤 되는데 미국은 이제 화물이 주 수송이고 암트랙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미국은 이제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비행기 또는 자동차가 발달해 있고 기차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가 가장 저희들 봐서는 좋은 시장이라 봐야 되겠죠. 철도 시장도 또 할 일이 많으시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니 방산 쪽도 하신다면서요? 그 방산 쪽이 기존에 좀 매출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대표이사 하던 회사에 예. 소재로서 많이 해왔는데 네. 방산이 왜 중요하냐? 저 방산 하고 싶어. 일단 왜? 방산은 진입이 힘들지만 한번 진입을 하면 롱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방산이라 하면은 네. 방위산업이라 하면은 보다 강하고 보다 빠르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산업이 방산에서 민간으로 스피노프 된 게 많습니다. 네, 네. 첨단 산업.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거기서 스타트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관계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직접 일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주적이 뭐 북한이긴 하지만은 네. 그 장거리로 네. 되고 하니까 보다 훨씬 빠르게 돼야 되고 훨씬 길이가 길어야 돼요. 네. 그런 게 민간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위성 발사체지 뭐 그게. 그 위성도 이제 방위 산업의 범주로 이제 같이 보시는. 일부는 그래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요번에 그 일본이 그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재는 아니었는데 네. 우리나라 위성에 사용되는 거를 자재를 네. 일본 원소재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데 네. 문제가 됐죠. 그래서 뭐 위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 위성이 뭐 구조재지. 구조재. 예, 왜냐면 가벼워야 되니까. 네. 네. 예, 네. 뭐 그게 꼭 방산에 쓰인다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네. 위성 숫자가 많더라 이래 됐잖아. 아까 이제 초반에 뭐 스타링크 이야기도 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야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 그 소재를 만들어서 카이에다가 카이 보고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다가 예. 그 나로호 모형도 만들어서 기부하셨잖아요. 그럼요. 다 그냥 기부한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누리호. 누리호. 이번에 10월에 예. 발사한다는 그 그래서 누리호 실전 모습 보고 싶으면 저 밀양 오면 돼요. 그때 항공우주연구원이 네. 그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문을 먼저 거기를 방문해서 위성 해보고 싶소. 위성 소재를 해보고 싶소. 그러니까 소재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시험해 주시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해가지고 카이에다가 소재 개발을 한번 해보렵니다. 그냥 한번 줘보시오. 네. 이래 된 게 작년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소재를 들여봤더니 네. 1단계에서 상당히 좋다. 데리바리가 우선 품질이 네. 1단계에서 네. 100가지 이제 장기 시험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장기 시험은 아직 못했으니까 놔두고 일반적인 물성 같은 거 측정하는 거에서는 만족을 한다라고 됐습니다. 네. 물론 가격도 만족한다. 어. 그 대리발이는 뭐 수입에 오는 게 아니니까 네. 훨씬 더 만족한다. 이래 돼가지고 24년도에 적용해보자. 2023년도, 4년도. 4년도. 예, 왜냐하면 국가가 오래 걸리죠, 그거는. 아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집어넣을 수 있다고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뭐 1, 2년 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24년도 무지 빠른 거죠. 네. 무지 빠른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대하고 있고 어. 그런 거를 소재를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거의 들어갔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네. 이게 세계 시장에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그러면 그 인공위성에 쓰이는 어떤 뭐 구조체 이런 뭐 것들을 하여튼 카본 소재? 카본 소재를 그냥 일본 예. 거를 프랑스 거쳐서 가져왔던 거 그걸 이제 국산으로 대체하시는 그렇지. 작업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설비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부품까지 도전은 해볼 수 있겠더라고. 부품이요. 거기 쓰이는 부품. 그 위성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카본 소재를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가볍게. 저희들 이제 위성에 쓰이는 건 뭐 이익률은 무지 높고 또 그렇긴 한데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부품까지 하면 부가율이 훨씬 더 올라가죠.
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된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 쓰이게 되겠죠. 아까처럼 이게 방산의 일환인데. 네. 자, 그럼 방위산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매출의 10%에서 30% 미만으로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면은 미만? 예. 너무 30%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하면은 제가 이제 스피노프를 전제로 해서 항상 개발한다. 민간에 쓰일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개발한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 방산으로 가고 뭐 국제과제로 가지만 결국은 시장이 큰 민간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예. 이렇게 가지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화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보다 빠르게 네. 보다 빠른 게 아니고 크게 빠르게. 크게 빠르게. 그러고 거리도 훨씬 더 장거리 네. 이래 가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숫자가 확 하고 줄어들어. 개발비는 확 하고 늘어나는데. 그럼 이거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을 낮춘다.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제품을 써주는 게 네. 시장이 작으니까 비싸게 사줘. 근데 국제시장에서는 무지 낮아야 돼. 근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국내 가격의 50%를 넘으면 난 안 된다고 봅니다. 3분의 1로 만들면은 3분의 1 가격으로 만든다면은 국제시장을 휩쓸 수 있을 거야. 국제시장이라 하면은 미국 같은 이런 나라를 빼고 네. 또 중국 같은 나라 빼고 네. 근데 그 외에 우리 아시아에 있는 네. 국가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되겠죠. 그런 시장이 무척 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지만은 네. 거기는 여러 나라들이기 때문에 뭉치면은 모으면은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약간 방산 쪽은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말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탱크 만드는 네. 재료나 위성 발사체 만드는 재료나 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 발사체용으로만 쓴다 하면은 그 가격이 무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개발을 시작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한다. 그죠. 그럼 타산이 안 맞겠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조금만 개량을 하면 되는.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 그 로켓 같으면은 네. 로켓 연료통이 뭐 직경 대충 한 3m 정도 되고 길이 한 10몇 메다 이 정도 되는데 네. 그게 LHG에 네. CHG에 탱크라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아까 제가 직경 3m에 길이 10m 정도 되면은 네. 안에 부피가 100루베 정도 맞나? 100루베 정도일 거예요. 직경 3m 정도라면은 단면이 한 8m 스퀘어 정도 아니겠어요? 길이 10m 하면은 80 큐빅 아닙니까? 네. 메다 큐빅. 네. 그러니까 80루베 정도죠. 80 메타 3승. 네. 그 정도인데 우리 조선에 쓰이는 선박에 쓰이는 이런 탱크류들은 네. 무지 작은 게 네. 100루베야. 비교되지 않는 큰. 비교도 안 돼. 네. 자, 봐보세요. 설비 내가 소재 설비 거의 유사하다 했지. 유사하다 했지. 그러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곳에서. 그렇지. 이걸 통해서 시험을 하고 이게서 증명이 됐다면은 방사는 무지 가혹한 조건이에요. 가혹한 조건에서 쓰일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이라면은
민간에서 쓰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는 민간 쪽에서 이뤄내고 그러니까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민간 업체들도 그런 측면에 쳐다보면서 들어온다면은 우리나라가 국방에 대한 힘은 무척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애석하게도 네. 그런 것들을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국방부에서나 네.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걸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들어가게는 장애물이 무척 많은 게 현실입니다. 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기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방위 산업에 쓰인 걸 이제 민수용으로도 이제 시장을 확대한다 하면 아니 이제 또 민감할 방위 수도 산업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네. 또 역으로 민간으로 쓸 때 그 기술료는 또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복잡하네. 이런 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면은 약간 장벽을 약간 낮추느냐 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문호 개방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러한 제한 제도를 하는 것들을 제한을 좀 손쉽게 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 가격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싸게만 하려고. 아니 싸게가 아니고 예. 95% 예가의 95% 이렇게 해놨어. 입찰 같은 거 들어갈 때 무슨 가액의 95%? 그 예가라고 해가지고 예전 가격. 계속 대충 이거 낮게. 기존으로 봤을 때 이걸 만드는데 100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놓으면은 만점이 95원인 거야. 근데 내 같은 사람은 소재를 국산화하면은 어떻게 돼? 가볍게 20-30% 내려가. 또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때 이거 한두 개 만들려고 하니까 장비에 한계성이 있는 거야. 네. 근데 내 같은 사람은 양산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장비도 개발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약하더라. 그쪽에서는 이제 안 보이죠. 안보라기보다도 뭔가 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장벽을 낮추고, 물론, 아까 지금 기밀 같은 거는 잘 지키게끔 당연히, 예. 해야지. 그러나, 그거를 기밀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발전이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방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내가 이거 한마디 또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러니까 83년도에 있었어요. 예. 그 애가 굉장히 중요한 애였어. 우리나라로. 뭐 경술국치는 아닌데, 네. 좀, 그때, 칼 007 격추 사건이 있었어. 폭파 사건. 예. 아니, 폭파가 격추 사건. 격추. 소련이, 아. 우리나라 대한항공기를 떨어뜨렸지. 네. 그래야 CIA가 시켰다 그랬어. 그래서, 야, 민간 항공기를 어떻게 감히 격추시킵니까? 또, 우리가 CIA가 시켰다는 오해를 왜 받습니까? 나라가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어린 나이에 내가 생각했던 게, 네. 우리나라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방위력도 갖춰야 되고, 재력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양쪽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요즘, 사람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약간 더 진보적이라 해야 되나,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팔려고 하고 하면은, 자, 국제 경쟁을 갖춰야 된다 했지. 네.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 뭐 이걸 들고 왔는데, 아, 예. 그 웬
예, 뭐 손잡이인데 이거 뭐 버스 손잡이 아닌가요? 뭐 버스 손잡이 비슷하게 생겼지. 이게 색깔 보면 뭔가 예, 국방색이어서 그렇지. 뭔가 연상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그 기밀하고도 기술하고도 큰 관계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요 얼마 전에 그 군수학교장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어디 쓰이는 물건인지는 근데 말씀해 주셔도 까지는, 되나요?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돼요? 아마 해도 되는데 예. 뭐 손잡이니까 손잡이니까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손잡이니까 네. 별로 뭐 중요하진 않아. 네, 그 손잡이단 말이야. 네. 근데 이런 거를 네. 이런 것들이 우습지도 않게 가격 비중을 많이 차지해. 이게 지금 카본 소재, 이건 유리섬유 소재. 유리섬유. 예. 엄청 가볍네요. 예. 이 어디 뭐 이렇게 예. 보면 카본으로 하면 훨씬 더 가볍지. 예. 유리 소재로도 예, 예. 가벼운데 카본 소재로 더 가벼워지는 거고 이게 강도는 엄청 또 강할 그러니까 거고. 이거를 예. 어떤 분이 한테 도대체 이거 얼마면 되겠어 내가 했어. 네.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 네. 이런 거는 수량이 뒷받침된다면은 현재 가격이 10분의 1이면 돼. 그래요. 수량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 대량 생산으로 자. 가니까. 그러니까 수출해야 되겠지. 근데 국내에서 한다면은 엄청 비싸겠지. 예. 수량이 이제 적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타켓을 그렇게 둬야 돼.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네. 이게 기술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내 업체가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들어 온다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싸게 조달한다. 네.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유지하는데 유사시에 네. 우리나라에는 잘못하면은 북에서 네. 이게 뭘 떨어뜨렸다든지 네. 하면은 조달할 방법이 없잖아. 네. 그러면은 국내에도 시설이 있고 해외에도 해외에도 있어야 시설이 있으면은 원가 경쟁력도 원가 좋아지고 조달도 경쟁뿐만 아니고 안정적이 되고. 조달도 안정적이다. 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나가라.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네. 이거를 우리 국내 업체만이 해서 한다는 것도 약간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해외 업체화 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국내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업체가 네.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팔아먹기만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다시 사가라고 절충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사가는 절충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거점 국가로 해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절충교육의 한 가지에 해나갈 점 아니냐. 이래 해외 진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꿈꿔봅니다. 예. 그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네. 방산업체장을 한 20년 이상 했거든. 방산 업체장. 업체장? 그러니까 방산하는 회사의 예. 대표이사를 20년 이상 했고. 그 전에 이 한국카본 말고. 예. 그리고 저희 어른이 예. 그 낚시대뿐만 아니고 네. 옛날 백곰 사업이라는 걸 할 때 네. 1970년대 때 예.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만든 걸 내가 보고 컸거든.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조금. 그때부터 많이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는 집하고 회사하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회사 할 때. 네. 조그만하게. 예, 그렇습니다. 진짜 한국카본의 그 조문수 회장님이 그리시는 이제 진짜 먼 미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진짜 어디 보면은 하늘, 우주, 아까 철도, 육상, 그다음에 이제 바다, 거의 이제 잠수 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참
항상 염려하는 거는 이제 매출과 수익 이게 같이 따라가줘야 돼. 그럼요. 중요하니까요. 예. 이게 주주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요. 회사의 지속 가능성, 또 투자, 성장.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 그렇다니까. 그렇죠. 재미가 없다니까. 얘들이 성과급을 받으려고 하면 이익이 나야 성과급 받을 거 아니야. 예, 예. 매출이 나야 성과급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또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예. 거기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절대 없어요.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서 성공하고 매출로서 연결되고 해야만이 우리 주주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이라든지 따라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예. 노조에 혼나죠. 그거보다 더 혼나는 거는 네. 저보다 더 높으신 분한테 혼나죠. 댁에서도 혼나고 회사에서도 혼나시고. 예. 예. 아무튼 우리 조문수 회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주 큰 틀에서의 뭔가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철도 차량은 철도 차량. 예. 부품은 네. 그 2, 3년 이내에 네. 한 500억까지 내 끄집어 올릴 거고 매출 볼륨을. 예. 그래 되면 더 탄력이 확 붙을 거예요. 그때까지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국내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원시스나 이런 데서 네. 수주한 거는 네. 생산량을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못하게 되면 적자로 갑니다. 그래야 중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지. 네. 그 뒤에는 오히려 쉽다. 그래 생각합니다. 한 3년 뒤에 그림도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해서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거를 매번 어느 정도 달성해 놨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가고 있는지를 종종 저희 와이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네. 우리 그 사회자분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네.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네. 해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요. 또 이 영상을 이제 직원 채용하는데도 이제 쓰시려고. 그렇지. 직원 교육용뿐만이 아니라 그럼 채용하는데도. 그 희망을 가져야만이 네.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고 그래서 마곡에다가 예. 연구소 짓잖아. 서울 마곡에다가. 내년 요맘때쯤 완공입니다. 거기 이제 땅 분양 받으셔서. 땅 분야마다 착공을 했고.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와서 실제 자기가 희망하는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보면 건국대학교가 네네네. 그 자동차 레이스 팀이 세계에서 잘해. 근데 거기 시설이 없어. 뭐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와서 만들어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한테 네. 재료 뭐 공짜로 주든가 연가로 주든가 하고 시설 어떻게 돌린다 가르쳐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금이 좀 필요한 친구들한테 자금을 알선해 주는 것까지도 해보면 참 좋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산학을 연계해서. 그렇지. 예. 이제 돈을 벌려고 해서 하는 거겠지. 네. 근데 사회적 책임도 소중하다 있죠. 그래서 제가 벌써 만 9년이 됐대. 우리 희망센터라는 거 재소자들을 회사에 6개월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출소 전에 사회 적응 훈련을 해서 참 좋았습니다. 10명씩 해가지고 벌써 6개월씩이니까 네. 9년이 했으니까 벌써 18기, 19기 이 정도 되는데 160여 명이 거쳐갔습니다.
출소하기 전에 네. 사회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한 얼마나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예, 최장 6개월이면 6개월. 되게 긴 기간이네요. 긴 기간을 해야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출퇴근이에요? 아니요. 우리 회사의 기숙사 안에 머물면서 오. 예. 이것도 아시아 처음이라대. 저 처음 들었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봉사이기는 예. 한데 예. 약간의 그래서, 리스크라고 생각할 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범죄자 한 사람을 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으러 가고 예. 또 그 사람을 재판을 하고 네.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비용을 보면은 그것도 무시 못하죠. 뭐 우리나라에 한 5만여 명이 있대요. 교도소에. 교도소 생활을 하고 수용자가. 계시는 분들이 예. 수용이 돼 있는 사람들이 5만여 명이 된다는데 네, 맞네요. 그걸 그 교도관이라고 하나? 예. 이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대요. 그리고 아까 전에 경찰분들, 네, 법원에 네, 있는 네, 사람들 네.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아마 그 한 사람의 범죄자가 안 나온다면은 네. 아마 1억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사람당. 최소한. 네, 네. 사회적 비용이죠. 예, 그렇다는 사회적 거죠. 비용이죠. 저희 회사 뒤에 그 구치소가 있어가지고 밀양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출소하는 분들 취직을 시켜왔는데 어허. 한 사람도 정착을 못했길래 이걸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출소를 하고 취직을 희망한 사람은 취직을 시켰어요. 네네네. 요즘 취직을 못 시켜요. 아유, 또 이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 기업들에서 또 아니지. 원치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출소한 사람을 예. 취직 희망하면 심사를 해서 하는데 네네네. 정말 이거 말하기 무척 힘든 이야기인데 네. 자기의 권리라는 거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네네네네. 노조의 대원이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네.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과연 그것까지 하는 게 옳으냐라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네. 왜 내가 애석한 거는 이게 노조 가입비가 대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게 회사 간부들이 이걸 하지 말자 그러네. 또 그러고 취직을 자기 밑에다가 취직을 못 시키겠다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전국 5만 명 중에서 10명인데 그 10명은 무지 큰 혜택을 입은 건데 자 회사에 있으면서 6개월 거쳐서 나가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을 자기가 가지고 출소할 수 있어. 6개월 동안 그래도 이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걸 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처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돼. 네. 이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 네네네. 그래서 재범이 없다는 거야. 무척 좋은 거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돈이 필요해서 또 이제 재범을 저지르는 네.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취직시켰던 사람한테 대해서는 참 좋은 결과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정직원으로 다 들어와 그럼요. 계신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좀 노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뒤부터 취직을 못 시키니까 이게 퇴색이 됐다라는 생각. 그래도 약간 전과자가 이제 회사에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노조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고. 전과자라는 표현하지 말고 예, 그런 것들이 애석하다는 거. 우리가 더불어가도 살아가는 사회인데 네네네. 한순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회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회를 줬을 때 이게 점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져보는데 또 그 중에서도 그냥 뽑으시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렇죠. 평가를 또 하실 예. 테니까. 그 6개월 동안이라는 건 무지 큰 혜택이에요. 예. 교도소 안에 안 있잖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지? 그죠 완전 거기다 덤으로 불리하게. 돈까지 받잖아. 예. 그러고- 그리고 당연히 모범수니까 예. 나라에서도 그런 허가를 해줄 그렇지. 테고. 예. 그러면서 실제 어떤 사람 10몇 년 살았던 사람은 핸드폰 몰라. 그죠 스마트폰은 뭐 못 봤을 테니까. 심각할 정도로 몰라.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러고 우리 그 안에 회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출도 해. 외출도 가능해요. 이봐서 와야지. 그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대상. 아니 이제 회사 안에 교도관이라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야, 외출을 이거 하겠다. 완전 몰랐던 얘기네요. 이제 참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취직을 못 시키니까 사실은 아까쯤에 월급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게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냥 산재도 안 돼. 네네네. 보험을 우리 돈으로 들여. 이거 건의해야 되겠다. 이건 뭔가 하면은 네. 회사에 보면 장애인을 2% 쓰라고 돼 있어. 그죠 장애 의무 예. 고용제 그거 못하면 또 벌금 내야 되고. 예. 그럼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게 대해서 보조는 못 해준 망정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국가가 돈 안 들어가는 혜택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 비율에다 같이 좀 집어넣어 준다든가 보면 중증 장애인은 뭐 숫자 더 배로 쳐주고 그러거든. 네네네네. 그러면 이런 거 하는 거는 조금 뭐 국가로부터 나 이런 도 안 받아. 네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들이면서 뭐 이렇게 또 난 이게 뭔가 하면 더불어 살아가고 하는 거. 나는 요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해. 그러나 내가 소중한 거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야. 너도 그만큼 소중해. 너 자신을 볼 때는. 그렇죠. 그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네. 굉장히 뜻깊은 예. 저희 일도 하고 계시는데 또 약간 현실적인 벽도 이제 느끼시니까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거는 조금 더 많은 합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 회장님 날짜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언제 바쁘셔서. 그래서 예, 아까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진짜 나중에 이제 우주까지도 이제 꿈꾸시고 있는 한국 카본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는 단계 좀 종종 이렇게 네. 소통을 저희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자서 할 생각이 아니고 같이 네. 할 생각들이에요. 같이 해야 함께 돼. 동행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이제 오디오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꼬르륵 소리가 좀 제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밥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시요? 12시 40분 됐네. 후닥닥 뭐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 옆에 가면 따로 국밥집 맛있는 데 있어. 그래요? 가실까요, 그럼? 그럽시다. 네. 예.